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주술과 영혼의 속삭임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저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가을의 깊은 품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오늘 9월 15일은 양력으로 가을의 한가운데를 가리키지만 음력으로는 추석을 간 넘긴 8월 23일입니다. 수확의 풍요가 차에 가시지 않은 들판에는 아직도 곡식의 향기가 남아있고 하늘은 더욱 깊고 청명해지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미묘하게 연결되는 특별한 전환점입니다. 바로 숨겨진 영혼의 날입니다.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단순히 농사의 마무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지나간 후에도 땅과 집에 깃든 신령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상의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켜본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 거디의 마지막 손길이 분주해지는 이맘때는 한 해의 결실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다가올 추위와 굶주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날은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과 같은 가택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무탈을 기원하는 작은 의식들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담긴 우리 민족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날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시야기 속에는 가을 들판의 영혼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래전 깊은 상골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풍년이 들면 추석 차례를 성대하게 지낸 후에도 들판의 곡식 영혼과 가택신들에게 작은 제물을 바치는 풍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판에 남겨진 작은 나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땅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인색하고 오만한 한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추석이 끝난 후에는 더 이상 들판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상에게만 차례를 지내고 들판의 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가을 거디가 완전히 끝난 음력 8월 23일, 바로 오늘의 밤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고 쌀 한 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땅에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평범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쌀알처럼 작고 차가운 비가 그의 집 마당에 쏟아졌고 바람은 마치 굶주린 영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자의 곳간에는 쥐떼가 들끓어 쌀이 모조리 훼손되어 있었고 마르지 않던 우물물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부자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들판의 영혼과 가택신들에게 소홀히 한 탓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조상들의 따끔한 경고이자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을 들판에는 여전히 수확의 기쁨과 함께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의 영혼들이 속삭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의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명의 징조, 민간의 징조. 이날의 날씨와 주변의 변화는 다가올 계절과 우리의 운명을 예견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면 다가오는 겨울은 유난히 춥고 건조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이는 땅속 깊이 수분을 저장하려는 자연의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내년 농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면 머지않아 첫서리가 내리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징조입니다. 겨울 준비를 서두르고 특히 집안의 온기와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까마귀 떼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고 있다면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이나 불길한 소식이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다툼이나 오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거망동을 삼가세요. 들판에 떨어진 밤이나 대추가 유난히 많다면 다음 해의 풍년을 예고하는 좋은 징조입니다. 땅이 스스로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씨앗을 품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재물운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소한 수확에도 감사하세요.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른다면 다음 날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집안에 화목과 평화가 깃들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노을은 애군을 쫓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집안에 거미줄이 유난히 많이 생긴다면 이는 묵은 기운이 쌓여 있음을 나타내며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청소해야 할 때임을 암시합니다. 거미줄은 때로는 행운을 가져다 주지만 이 시기에는 정체된 기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청소를 통해 새로운 복을 맞이하세요. 꿈속에서 조상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다면 조상님이 집안의 안녕을 살피고 있음을 의미하며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조상님의 보살핌 아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이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길을 가다 우연히 깨끗한 동전을 줍는다면 뜻밖의 재물운이 따를 징조입니다. 이 동전은 함부로 쓰지 말고 지갑에 보관하면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작은 선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밤의 꿈. 이날 밤에 꾸는 꿈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숨겨진 영혼들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각 상징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황금빛 벼 이삭이 끝없이 펼쳐진 꿈.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성공을 예고하는 길몽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더욱 매진하세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강을 보는 꿈. 정신적인 평화와 마음의 정화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어 떨어지는 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는 꿈. 자유로운 영혼의 해방과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억압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따라가는 꿈. 당신이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지혜로운 안내자를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내면의 직감을 따르세요. 이날 태어난 사람들. 음력 8월 23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의 기운을 받아 깊이 있는 통찰력과 강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갓 수확한 곡식처럼 내면이 단단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타고납니다. 타고난 성품은 대체로 차분하고 사려 깊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배려심이 깊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여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에 깊은 감수성을 품고 있어 예술적인 재능이나 철학적인 사색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여 기회를 놓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면 끈질기게 노력하여 반드시 성취하는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그들은 사회생활에서 신뢰받는 동료이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꼼꼼하고 분석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직이나 교육직 또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주변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날의 전통과 의식, 해야 할 일들. 이날은 가을의 깊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다가올 겨울을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들이 행해지던 때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닌 자연과 영혼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1. 가을 거디, 마무리 감사제. 목표. 한 해 농사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가택신,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등께 겨울 동안 집안의 평안과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쌀 한 줌, 제철, 과일, 밤, 대추, 감 등, 맑은 물 한 사발, 작은 향 또는 마른 소립. 언제, 어떻게. 해가 지기 전 집안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주로 부엌의 조왕신 자리나 대청마루의 성주신 자리에 작은 상을 차립니다. 쌀과 과일, 물을 정성껏 올리고 향을 피우거나 소립을 태워 정화의 연기를 피웁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허리 숙여 절하며 다음과 같이 기원합니다. 기원문.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 그리고 저희 집을 지켜주시는 성주님, 조왕님, 터주신님. 한 해 동안 저희 가족에게 풍요를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집안을 보살피시어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좋은 곡식 주시옵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소서. 이후 제물로 올렸던 쌀과 과일은 가족들이 감사하며 나누어 먹습니다. 특히 쌀은 밥을 지어 먹으면 가족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물은 집 주변의 나무에 부어 자연과 나누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 겨울맞이 정화 의식. 목표. 추석 이후 쌓였을지도 모르는 묵은 기운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쫓아내고 다가올 겨울을 깨끗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맞이합니다. 필요한 것. 마른 쑥이나 소립 한 줌, 불에 태울 깨끗한 용기, 사기 그릇 등, 굵은 소금 한 줌. 언제, 어떻게. 해가 질 무렵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잠시 열어둡니다. 마른 쑥이나 소립을 용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냅니다. 그 연기를 들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돌며 특히 어둡고 습한 곳에 연기를 쐬어줍니다. 이때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은 들어오라고 속으로 되뇌세요. 연기가 다 사라진 후 소금을 집안의 문턱과 창문 주위에 소량씩 뿌립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는 강력한 정화제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창문과 문을 닫아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가볍고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 쌀알 소망. 기원. 목표.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풍요, 그리고 따뜻함을 기원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습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쌀 5톨, 작은 천 조각 붉은색 또는 흰색, 실. 언제, 어떻게.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깨끗한 쌀 5톨을 작은 천조각에 올려놓고 당신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3가지 소원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소원을 말한 후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감싸 실로 묶어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후 이 쌀 주머니는 당신의 침대 머리맡이나 베개 밑에 두거나 지갑에 넣어 다닙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흐르는 물에 쌀을 흘려보내거나 땅에 묻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4. 조상님께 드리는 늦은 공양. 목표. 비록 추석은 지났지만 잊지 않고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보살핌을 기원합니다. 필요한 것. 깨끗한 물 한 잔, 소량의 밥 한 숟갈, 향 또는 향기 나는 나뭇가지. 언제, 어떻게. 저녁 식사 후 조용한 시간대에 집안의 한 구석, 가능하다면 조상 사진이나 위패가 있는 곳에 깨끗한 상을 차립니다. 물 한 잔과 밥 한 숟갈을 정성껏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이후 제물로 올렸던 밥과 물은 버리지 않고 가족 중 누군가가 먹거나 정원을 가꾸는 흙에 부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조상님의 은혜를 땅과 나누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의 음식 전통. 이날은 화려한 명절 음식보다는 실용적이고 소박한 가을의 맛을 즐기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음식들이 주로 준비되었습니다. 핵곡식으로 만든 떡. 추석 때 송편을 만들었다면 이날은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햅쌀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로 찰시루떡이나 흰무리떡처럼 소박하지만 든든한 떡을 만들어 가택신에게 올리고 가족과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풍요를 감사했습니다. 밤, 대추, 곶감. 가을의 대표적인 열매인 밤, 대추. 곶감은 영양가가 높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식량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햇밤을 쪄서 먹거나 대추를 깨끗이 씻어 말리고 곶감을 만들 채비를 시작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열매들은 또한 조상님께 올리는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말린 나물 요리. 가을에 나는 제철 나물들을 말려 저장하여 겨울에 먹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래기, 고사리, 취나물 등을 말려두었다가 이날은 특히 묵나물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다가올 겨울의 지혜로운 대비를 상징했습니다. 말린 나물은 오래 보관하며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식량원이었죠. 이날의 주요 금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날은 특별히 영적인 기운이 강하고 자연의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다음의 금기들을 어기면 좋지 않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거나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깊은 지혜가 담긴 경고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 쌀 한 톨이라도 함부로 버리거나 흘리지 마세요. 유. 쌀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며 땅과 가택신들이 준 소중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날 쌀을 함부로 대하면 복의 근원인 땅과 가택신들이 노여워하여 다음 해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집안에 가난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굶주린 영혼들이 쌀을 탐하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과 재물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2. 우설은이나 조상님에 대해 불효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유. 추석이 지나고도
조상님들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곁을 살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조상님이나 어른들을 욕하면 그들의 영혼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여 집안에 우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축복이 끊기게 됩니다. 결과,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지고 집안에 계속해서 불운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3.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거나 요란한 악기 소리를 내지 마세요. 유. 해가 지면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날은 숨겨진 영혼들이 움직이는 때이므로 밤늦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잠자던 잡귀들을 깨우거나 끌어들여 집안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결과,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으며 집안의 불안정한 기운이 감돌아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4. 해가 진 후 빗자루로 마당이나 집안을 쓸지 마세요. 6. 저녁에 청소하여 쓰레기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집안의 복과 재물을 함께 밖으로 내쫓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날은 좋은 기운을 집안에 가두고 지켜야 하는 때이므로 밤에 청소하면 들어온 복도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어렵게 모은 재물이 흩어지거나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5. 낡고 찢어진 옷을 입거나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6. 단정한 몸가짐은 자신과 집안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낡고 찢어진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이며 이는 재물신과 행운의 신이 당신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영혼들도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결과,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뜻밖의 불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이유 없이 나무를 베거나 자연물을 훼손하지 마세요. 이유, 가을은 자연이 다음 생을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자연을 훼손하면 그 안에 깃든 산신령이나 나무 정령들이 놓아여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과, 뜻밖의 사고나 질병을 겪을 수 있으며 집안의 재물운이 메마르게 됩니다. 7. 중요한 계약이나 큰돈 거래를 시작하지 마세요. 이유, 이날은 자연의 기운이 전환되고 숨겨진 영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너무 큰 일을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방해를 받거나 뜻밖의 변수로 인해 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 집안의 불을 너무 일찍 끄고 잠들지 마세요. 6. 조왕신 부엌에 신은 불을 통해 집안의 평화를 지킵니다. 너무 일찍 불을 끄면 조왕신이 노여워하거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음기가 강해져 나쁜 기운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밤새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집안에 갑작스러운 불운이 닥치거나 가족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 15일 숨겨진 영혼의 날에 얽힌 다양한 전통과 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단순히 예시하기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며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영혼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